올해 여러분들 수학여행 갈 수 있을까요? 2학기 때 갈 수 있을까요? 6학년 수학여행 엄청 기대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지금 1990년대 이후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나라 경제 발전 과정을 선생님이 연도별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과서는 112쪽입니다. 112쪽에 보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 과정 정리하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 과정을 연표로 나타내 봅시다 라고 되어 있고, 군데군데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이거 뒤에 보면 붙임딱지 있습니다. 이 붙임딱지 떼다가 갖다 붙이면 돼요. 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먼저 1950년대예요. 6.25 전쟁이 끝나고 이 폐허가 된 우리나라, 그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았나요? 농업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농업, 임업, 농사, 그리고 산, 그리고 바다, 이런 데에서 채취하는 이런 걸 1차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1차 산업 중심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1950년대에 이런 그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공업 중심의 사회로 바뀌게 되었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생산재 산업 이런 것들이 발전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가 되면서 공장들을 막 짓고요.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을 중심으로 뭐가 발전을 하나요? 경공업이죠. 이 경공업. 신발, 옷, 가발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 경공업이 발전을 하면서 세계로 수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에는 이 경공업 중심에서 이제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70년대와 80년대는 둘 다 중화학 공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특히 이 70년대에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이 철강 산업, 이 철강 산업과 이 석유화학 산업을 발전을 시키면서 우리나라가 좀 더 많은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다지게 되죠. 그러면서 배 만드는 뭐 조선, 그리고 석유화학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합니다. 자, 그리고 1980년대에는 이 1970년대에 발전한 이 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자동차를 비롯한 이 기계 이쪽이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1970년대와 80년대는 이 중화학 공업 중심이다. 특히 70년대는 철강, 80년대는 자동차 산업이 발전을 했다. 많이 수출을 했다. 그 다음 이제 1990년대, 좀 아까 방금 배운 거였죠? 1990년대는 한 가지만 하라면 바로 이 정보통신 산업이 발달을 하게 되고요. 2000년대에는 첨단 산업이죠. 첨단 산업.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 교과서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같이 봅시다. 그림이랑 같이 볼게요. 112쪽입니다. 112쪽.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 과정을 연표로 나타내 봅시다. 자, 먼저 흑백 사진으로 농업, 어업, 임업 중심의 산업이 발달했다. 1960년대 이전이에요. 그리고 1960년대에는 뭡니까? 뭘 갖다 붙여야 돼요? 뒤에 붙임딱지 떼서 갖다 붙였어요? 지금 같이 붙이세요. 옷, 신발 등을 만드는 경공업이 발전해 많은 상품을 해외에 수출했다. 네. 여기 공장에서 미싱, 이거 미싱이라 그러는데, 미싱이 어느 나라 말이지? 일본 말인가? 재봉틀 이런 걸로 옷 만드는 그런 공장인가 봐요. 네. 자, 그리고 1970년대에는 뭘 붙여야 될까요? 네, 철강 붙이면 되죠.
산업에 필요한 다양한 철강 제품을 생산해 여러 곳에 공급하며 철강 산업이 발전했다. 야, 이 시뻘건 이 쇳물 좀 보세요. 철이 녹을 정도면 어마어마한 열기일 겁니다. 포항제철 이런데 가본 적 있어요? 이런데 그 뭐 견학 코스 이런 걸로 가기도 하는데 선생님 예전에 수학여행 때 한번 가본 것 같은데 올해 여러분들 수학여행 갈 수 있을까요? 2학기 때 갈 수 있을까요? 6학년 수학여행 엄청 기대하잖아요, 그죠? 수학여행. 이름이 바뀌어서 뭐 테마학습 여행인데 빨리 좀 이 코로나 백신도 나오고 좀 종식 선언이 돼가지고 자유롭게 다녔으면 좋겠네요. 하긴 뭐 지금 학교도 못 오는 판에 무슨 수학여행이에요, 수학여행은. 그리고 113쪽 볼게요. 113쪽 1980년대 자동차를 해외에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자동차 기계 산업이 크게 발전했다. 1980년대는 자동차 기계입니다. 그리고 옆에 배 그림 보면 이거 앞에서 한번 봤죠? 연도별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수출 비중. 정부, 기업, 근로자의 노력으로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변화했다.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노력을 해서 수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1990년대 뭐 붙여야 될까요? 초고속 정보통신망 붙이면 되겠죠.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전국에 연결되면서 다양한 정보통신 산업이 발전했다. 그 다음 2000년대 오늘날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신소재, 로봇과 같은 첨단 기술 산업이 발전했다. 이거 선생님이 댓글 보니까 어떤 친구가 이 로봇 손에 삼각김밥 들고 있다 그러던데 자세히 보면 뭐 삼각형 같은 거 뭐 하나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우리나라 문화 관련 상품들이 해외에서 인기를 얻으며 한류가 나타났다. 여기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누구지? 혹시 아는 친구들 있나요? 누굴까?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보여서 누구지? 누군지 모르겠네요. 누군지 아는 친구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우리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 과정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 장 더 넘기면 이게 나와요.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과 1인당 국민 총소득의 변화 알아보기. 이쪽에 선생님이 적어놨는데요. 이렇게 국내 총생산 그리고 뭐 1인당 국민 총소득 이런 것들을 바로 경제 지표라고 부르는데요. 이 경제 지표라는 것은 어떤 한 나라의 이 경제를 이 숫자로 나타낸 주로 돈이거든요. 이런 돈으로 나타낸 것을 경제 지표라고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이 뭐 국내 총생산도 있고요. 뭐 국민 총생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뭐 1인당 국민 총소득도 있고 뭐 국민 총소득 뭐 이런 것도 있고 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GDP, 뭐 GNP, 뭐 GNI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어렵죠. 용어도 되게 생소하죠. 이게 뭔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 국내 총생산은 GDP라고도 하거든요. GDP, 뭐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인가? 뭐 이런 약자예요. 뭐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대충 들었을 때 뭔지만 알면 돼요. 국내 총생산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어떤 한 나라에서 생산한 것들의 총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요. 어떤 나라 안에서 생산된 것들 총 합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요 밑에 선생님이 적어놓은 건 교과서에 있는 걸 적어놓은 거예요. 일정 기간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뭐냐면 물건. 우리는 이 경제 공부를 할 때 재화와 서비스 이런 얘기했죠. 이 재화가 이 물건이죠. 이 물건과 서비스. 물건과 이 서비스의 양을 돈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내 총생산 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한반도 남한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땅 안에서 만들어진 모든 물건들, 모든 서비스들 이것을 돈으로 바꾼 거예요. 그게 이 국내 총생산이고요. 일정 기간이라 그랬는데 보통 한 1년 정도, 보통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1년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들을 돈으로 바꾼, 계산한 것. 교과서에 그래서 이 국내 총생산의 변화 그래프가 있죠. 볼까요? 1955년에는
0.1조네요. 0.1조면 얼마입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그 다음 1조죠. 그럼 1000억 정도였겠네요. 이러다가 1990년부터 쭉 올라가죠. 그래서 2015년에는 1564조래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선생님은 도저히 감이 안 오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2015년에 1564조니까 선생님 지금 찾아볼게요. GDP라고 치면 됩니다. GDP 얼마예요? 오, 1900조가 넘네요. 1919조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이게 2019년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작년 2019년 한 해에 만들어진 총 이 물건과 서비스가 1900조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인지 선생님은 감도 안 와요. 네.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면요. 첫 번째, 위의 그래프는 무엇을 나타낸 그래프인가요? 뭐예요? 국내 총생산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죠. 두 번째, 그래프의 세로축과 가로축은 각각 무엇을 나타내고 있나요? 세로축은 뭐예요? 돈이네요. 조원. 그리고 세 번째,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은 어떻게 변했나요? 많이 늘어났다. 뭐 그거죠.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근데 이 국민 총생산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인지 좀 감이 좀 잘 안 오고요. 이 나라가 잘 사는지 얼마나 잘 사는지를 정확하게 나타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또 1인당 국민 총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1인당 국민 총소득은 뭐냐면요. 이거는 GNI라 그래요. GNI. 뭐 그로스 내셔널 인컴인가? 뭐 네. 그런 게 이 국민 총소득인데요. 이건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이에요. 소득. 이 소득을 그 나라의 인구수로 나눈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이잖아요. 이 5천만 명이 벌어들인 소득, 벌은 돈, 이것들을 다 합칩니다. 이것들을 다 합쳐요. 이것들을 다 합쳐서 인구수로 나눈 거예요. 평균을 낸 거죠. 이 국민총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GNI고요. 1인당이 빠지죠. 국민총소득은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번 모든 돈을 다 합친 게 이 국민총소득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나라 인구수로 이렇게 나눈 게 바로 이 1인당 국민총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평균적으로 이 정도 소득을 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평균으로 나눈 거니까 정확하진 않아요. 우리나라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버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거의 돈을 못 버는 사람도 있죠. 이거는 이 다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건데요.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나타나게 된 문제점들 중에 하나죠. 이 경제적 양극화라고 하고 쉬운 말로 빈부격차라고 하는데 이 엄청난 부자들, 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똑같이 가운데에 놓고 이 평균을 쭉 낸 게 이 1인당 국민 총소득이에요. 교과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림을 한번 봅시다. 114쪽 1인당 국민 총소득의 변화. 그래프를 보면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어요. 자, 1955년에는 0.5만 원이네요. 5천 원. 1년에 5천 원 벌었대요. 1955년에 평균적으로. 어떡해요. 그러다가 1980년대 한번 볼까요? 1980년대 보면 103만 원이에요. 103만 원. 이때는 103만 원을 벌었대요. 1년 동안. 그런데 2015년 보세요. 3,074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국민 한 명당 3천만 원 정도씩 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것도 한번 최근 걸 한번 찾아볼까요? 1인당 국민 총소득이라고 치면 돼요. 1인당 국민 총소득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2019년 기준으로 3,743만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1915년부터 4년이 지났는데 700만 원이 늘어났네요.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 총소득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볼까요? 밑에 한번 질문을 한번 볼게요. 1975년 이후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엄청 늘어나고 있죠. 네. 그 다음
1인당 국민 총소득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간은 언제인가요? 언제예요? 이게 갑자기 확 뛰었을 때를 보면 돼요. 이 차이를 이렇게 찾아보면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대충 얼핏 보니까 2005년에서 2010년인 것 같네요. 이때쯤인 것 같아요. 한 600만 원 넘게 이렇게 확 올랐는데 그러네요. 네. 그 다음 세 번째,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과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어떻게 변할 것 같나요? 어떻게 변할까요? 늘어나겠죠. 늘어날 거예요. 당연히 늘어날 겁니다. 줄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성장세가 어떠냐, 요게 좀 문제긴 한데,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죠. 경제가 많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요새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이래가지고 돈도 쫙 뿌리고, 그거 재난지원금 왜 뿌리는지 아세요? 왜 주는지 아세요? 전에 배웠던 거 생각납니까? 이 가게와 기업 어디서 만나요? 이 시장에서 만나잖아요. 이 가게와 기업이 시장에서 만나는데 이렇게 돌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끊기면 이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 중에 하나라도 끊기게 되면 이 사이클이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게에서 지금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버니까 돈을 쓰지가 않는 거예요. 돈을 쓰지가 않으니까 기업이 못 벌고, 기업이 못 버니까 또 물건들을 못 만들고, 물건들을 못 만드니까 또 못 사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뭐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를 좀 풀어보겠다고 국민들한테 돈 주면서 좀 많이 쓰세요, 많이 사용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국민들이 좀 더 물건들을 많이 사고 돈을 많이 쓰면 이 기업에게 또 수익이 갈 것이고요. 이 기업에서 또 일자리를 만들어서 소득을 또 주고요. 제품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살 수 있고요. 뭐 이런 그 순환을 잘 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이 긴급 재난금 이런 것도 주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 뭔가 좀 많은 걸 공부한 것 같아요. 네. 1990년대 이후부터 시작해서요. 우리나라 경제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정리를 쫙 했고요. 그리고 GDP, GNI 이런 것까지 공부를 했어요. 야, 어렵죠. 여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여기 이런 거 문제 내기 되게 좋거든요. 시험 문제도 되게 단골로 나오고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선 긋는 거, 이런 거 문제 내기 되게 좋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 막 섞어놔요. 그리고 올바른 것끼리 선으로 이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쭉쭉쭉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문제 본 적 있죠? 그러면 이렇게 딱딱딱딱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960년대에는 중화공업이 발달했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 틀린 거죠. 2000년대에는 농업 위주의 사회다, 이런 거. 그럼 이거 틀린 거 고르고, 올바르게 설명한 거, 1990년대에는 정보통신산업이 발달했다, 네, 이런 거 고르면 되고, 그런 문제들 내기 좋아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우세요. 꼭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 발전, 이런 것들로 우리 삶이 많이 변화가 됐어요.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변화된 사회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요. 안녕.